안녕하세요, 헤카입니다.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비공식적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영화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 2명이 삶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테마들을 가지고 떠들고 싶어서 만든 방송입니다. 잠깐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헤카라고 하고요. 인생을 탐험하듯이 살고 있어서 탐험가라고 하고 굴곡을 잘 넘기고 있어서 라이프 서퍼라고도 합니다. 네, 버킷리스트를 쓰는 버킷리스터이고요. 다 제가 갖다 붙인 직업입니다. 네, 공포 스릴러 장르 영화를 좋아하고 책은 잘 안 읽습니다. 때때로 영어를 가르칩니다. 네, 자연스럽게 제 소개를 하면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경이라고 하고요. 백가님의 투대로 함께 고정 게스트의 요청을 받고 함께하고 있는 저는 라이프 서퍼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삶을 즐기고 있는, 향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뭔가 라이프 서퍼 약간 이런 그 소개가 약간 좀 오글거렸네요. 지금 쓸 때는 약간 멋있어요. 감성에 충만해서 썼나 보다. 새벽 감성이었네. 네. 방송 소개를 약간 하고 해주셔야죠. 사실 제목을 오늘 확정했죠. 그랬죠. 네. 밥 먹다가. 맞아. 오늘 전주 객사에 있는 네. 그 아주 맛있는 비건 샌드위치를 파는 카페 플랜티카에서 밥을 먹다가 이제 제가 꺼낸 그 우리 방송 제목입니다. 네. 펄프 non fiction. 네. 네. 일단 발음이 너무 좋아. 펄프 픽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1994년 영화고요. 몇십 번 봤을 정도로 돌려본 영화인데 그렇게 좀 영화를 좋아하는 마음을 담았고, 그리고 또 여기 책방 사장님이자 책을 또 많이 알고 소개를 해주실 선생님을 좀 대표하는 어떤 펄프, 책을 원래 펄프지로 이렇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책들은 픽션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포괄하는 그런 제목이고, 또 이제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들이 사실 픽션만은 아니고 정말 삶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겪는 그런 우리만의 어떤 느낌, 우리만의 사유 이런 것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non-fiction이 된다. 나름 좀 포괄적인 제목이라는 자부심을 담은 네. 제목인데 잘 어떻게 지었어. 제가 봐도 너무 잘 지었어요. 아니 근데 발음이 좀 어려워. 왜? 펄프 논픽션. 괜찮아요? 괜찮아요? 펄프 논픽션. 어렵네. 펄프 논픽션. 조금 어렵긴 하네요. 이거 로고를 좀 멋지게 만들어 보는 걸로.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의 뭐 기본 포맷은 각 회차에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를 맞춰서 저는 영화를 하나 가져오고 선경쌤은 책을 하나 가져오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인데요. 진행 방식은 일단 해보다가 추가 생략,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좀 잘 떠드는 게 목표인 방송이라서요. 네. 네. 신명나게 떠들어 볼까 합니다. 야, 흔들어 제껴봅시다. 네. 후. 네. 이야. 쉐키 쉐키. 첫 주제를 불안으로 잡았는데요. 이야기할 거리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많죠. 일단 너무 지금 당장도 사실 불안하거든요. 상당히 방송이 잘 불안하고. 될까? 저 라이브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 잘 녹음이 되고 있는 걸까? 불안의 종류가 굉장히 많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무궁무진한 세부 주제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딱 이렇게 한 질문으로 요약을 좀 집중. 네, 좁혀봤습니다. 네. 나 왜 불안하지? 나 왜 불안하지? 이런 질문이 사실 들거든요. 살다 보면은 네. 나 왜 지금 불안하지? 그러니까 불안하다 이 느낌에서 뭔가 조금 더 나간 질문이죠. 나 왜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 약간 그런 좀 매차적인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쌤도 불안을 네, 저도 느껴요? 네, 불안을 늘상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진짜? 네, 헤카님의 저 흔들리는 눈동자로 나 눈동자 흔들리고 있어? 제가 난시라서 그래요. 불안을 느끼고 뭔가 오늘 내가 잘 살고 있나? 불안하지 않으면 현대인이라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를 진짜 우리 잘 숨기고 있는가 보다.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아, 제가 불안하게 안 보입니까? 잘 몰랐어요. 그쵸. 가면으로 네, 그런 걸 잘 숨기고 있나 봐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죠. 어떻게 그리고 그럴까? 그 불안을 동력 삼아서 또 잘 살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긴장이 되면 약간 그 긴장감은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지금 당장 큰 불안이 있을 것이고, 작은 불안들이 있을 것이고, 삶에서. 그래서 오히려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히카님이 저를 오늘 방송에 초대하시면서, 그때 우리가 이야기 나왔던 주제가 사실 불안이었고, 제일 크게 느꼈던 불안이 무엇인지를 좀 듣고 싶었어요. 히카님한테. 약간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나는 어떨 때 불안한가? 글쎄요, 뭔가 저는 네.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일단 불안해요. 커피를 이렇게 쓱 마시면서 뭔가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이게 뭔가 뭐 마감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약간 속에서 네가 지금쯤이면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네,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그걸 안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약간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있을 때. 그거네요. 현대인의 불안이네요. 그런 건가?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다닐 때. 그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이제 보내지 못하니까 회사에 묶여서. 그러니까 왠지 주말은 내가 원하는 정말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요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려봐라. 그냥 요놈의 토요일 기다려만 봐라. 거르고 있다가 불금 약간 그러다가 막상 닥치면 하고 싶지 않아서 바타리가 그냥 다 방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지 않나. 그 휴일이 약간 한정된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과 쉬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과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사실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휴일 컨트롤이. 그러니까. 맞아. 내가 정말 진짜로 원하는 거를 하지 못할 때에 대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싶고,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향유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꺾여 나갈 때, 맞아. 뭔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어떤 이 마음이 불안감으로 좀 올라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불안감 이야기 했을 때 좀 가지고 오고자 했던, 책과 영화의 소재가 사실 요거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오늘의 주제에 맞는 영화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 예스. 영화는 아니죠, 사실. 사실 그렇죠. 영화는 아니죠. 이게 시리즈? 사부작으로 구성이 돼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무레유코 씨가 워낙 카모메 식당부터 해가지고, 그 팬덤이 상당히 있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되게 유명한 작품들, 뭐 카모메 식당도 있고. 잠깐만 스탑. 예, 오케이. 작품을 이름을 얘기를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기 전에. 그렇죠. 바로 이 작품의 이름은. 자, 이 작품의 이름은 바로 빵과 수프 고양이와 함께하기 좋은 날. 사부작 시리즈물과 그다음에 이렇게 책들. 이게 원작인 거죠? 그렇죠. 이게 원작이고 무레요코 님이 직접 지은 소설이에요. 네, 간단하게 이제 작품 소개를 하고 넘어가자면 빵과 스프 고양이와 함께하기 좋은 날은 제가 이제 편의상 영화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사부작으로 구성된 시리즈입니다. 나오코 사단의 대표 배우들이 출연하는데요. 고바야시 사토미, 모타이 마사코, 미치시 켄, 카세료 등 이제 국내에는 요시노 이발관, 안경, 카모메 식당 등의 영화로도 되게 익숙한 그런 배우분들이 출연을 합니다. 나오코 사단이라고 하면 앞서 언급한 요새 영화의 감독인 오기가미 나오코와 함께 작업해온 크루들을 일컫는데요. 일단 나오코 감독의 영화들이라고 하면 일본의 자연주의 중심, 그리고 일상 힐링물 정도로 이해가 되죠. 거기에 잔잔한 스토리와 여성 중심의 서사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기본적으로 무레요코 에세이 자체가 좀 약간 잔잔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제 불안해라는 주제로 이거를 갖고 온 이유도 제가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20대에 네. 그냥 무자극적인 멍 때리면서 그렇게 좀 잔잔한 느낌의 여운을 주는 그러한 이제 책이자 영화이기 때문에 불안을 달래주는 주제로서 이 책을 좀 가지고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좀 저한테는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불안이라는 소재를 제가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저는 그때 떠오르는 영화들이 다 불안을 어떻게 묘사했을까. 영화 이제 자주 보는 장르가 공포 스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불안을 어떻게 묘사한 막 그런 피폐한 영화들 그런 영화들을 생각을 했는데 성경쌤은 불안할 때 보면 좋은 영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이 불안이라는 소재로 얘기하고 싶은 그 목적과 굉장히 잘 부합하는 저는 초이스였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 저자가 무레요코라는 사람이고요. 무레요코. 네, 무레요코는 1954년에 도쿄에서 태어나서 니혼대학교 예술학부를 졸업한 뒤에 광고회사를 거쳐서 1978년에 책의 잡지사에 입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984년에 에세이 오전 0시에 현미빵을 발표하며 작가 생활을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이후에 여성들의 소소한 일상을 경쾌하고 유머 넘치는 문장으로 표현하면서 요코 중독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 국내에서는 카모메 식당으로 널리 이름을 알리시게 되고요. 빵과 스프, 고양이와 함께하기 좋은 날은 삶을 담담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출간 당시 고양이와 음식에 대한 생생한 묘사로 여성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 인기에 힘입어서 2013년 동명의 4부작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와우와우 TV를 통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책방에 종종 들어오면 바로바로 픽하셔요. 무레요코 에세이 자체가 그러니까 무레요코를 모르는 분들도 무레요코의 이런 어떤 분위기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따뜻한 어떤 감성을 조금 맛보고 싶으신 분들이 좀 픽하시는 것 같긴 해요. 접근성이 그 접근 장벽이 되게 낮은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되게 일상 힐링물로서 최고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상 힐링물이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포인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영화의 뭐 대략적인 줄거리?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 분도 출판사 책과 관련된 일을 마침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이제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식당을 조그만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러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어머님의 식당을 이제 그 출판사를 하던 이름이 뭐죠? 주인공 이름이? 그 아키코 씨가 이제 출판사를 그만두고 이제 어머님의 식당을 장소만 물려받아서 그렇죠. 네, 장소만 물려받아서 뭔가 자신만의 식당 그리고 공간으로 이렇게 꾸며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배우가 이제 뭔가 그 이미지가 있어요. 이 고바야시 사토미 캐릭터에만의 그렇죠. 이게 이 시리즈뿐만이 아니고 뭐 안경에서도 그렇고 뭐 카모메 식당에서도 그랬던 것 같고 약간 경직되어 있는 듯 일본인 전형 그런가요? 현대인의 전형 아닐까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사람이 보이는데 뭔가 속에는 뭔가 그런 알게 모를 상처면 상처 뭐 약간 여린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이 주인공이 꼿꼿한 느낌이 되게 위안을 줬던 것 같아요. 위안을 줬어요? 네. 그러니까 저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나 아우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능히 헤쳐나가리라라는 맞아. 그런 에너지가 좀 뿜뿜한다? 나는 여기서 잘
삶을 살아나갈 거야. 약간 그런 강단 있는 여성. 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볼 때마다 좀 약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도 싶고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너 간발해 약간 이렇게 외쳐주기도 싶고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캐릭터인 것 같아서 제가 저분을 보면서 뭔가 위안을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 캐릭터뿐만 아니라 이 고바야시 사토미 배우분이 한 다른 작품의 캐릭터들도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네, 있죠. 느낌이 있어서 저는 사실 그게 되게 궁금해요. 이 분이 원래 이런 분인 건가? 아, 그러게요. 아니면 이런 캐릭터들을 잘 맡으시는 건가? 근데 아무래도 그런 캐릭터를 줄곧 담당하는 건 아마 또 감독이 배우에게 그런 느낌을 좀 그쵸, 뭔가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네, 뭐 배우 본인의 주관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불안하고 가장 좀 연관되어서 제가 처음에 이거 보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정리정돈을 해야겠다. 정리정돈. 네, 집 정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응? 집. 네, 집도 그렇고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 자체가 다 깔끔하잖아요. 정갈한 느낌. 네, 아니 그냥 집이나 어떤 뭐 직장이나 이런 거면 약간 좀 뭔가 어질러져 있을 법도 한데 집이 진짜 너무 정돈이 잘 돼 있고 깨끗하고 맞아. 있어야 할 때 뭔가 있지 않아요? 맞아. 그리고 막 쓸데없이 뭐가 있지 않고. 맞아요. 네. 잡동사니 같은 게 안 보여. 불안할 때 오히려 그런 청소나 정리를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를 최근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불안하거나 그런 심리가 안정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 정리정돈에 신경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자체가 더 그런 심리를 악화시키게 되는. 네,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이렇게 되는데 어떠한 계기로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치워야 되는 상황이 와서 치우게 될 때 그때 치우고 나니까 확실히 좀 개운한 낫다. 느낌. 뭔가 진짜 정리를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라는 그런 불안감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정리정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리정돈되지 않은 환경에서 사는 내가 때로는 비참해서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 환경을 내가 오히려 더 약간 환경에 잠식당하는. 네, 뭔가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네요. 저도 좀 얘기 들으면서 제가 혼자 살았을 때와 제 짝꿍이랑 같이 살았을 때 다르죠. 저희 집 상태가 지금 다르죠. 상당히 다르고 잠깐만 어느 쪽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저는 좀 깔끔하게 사는 편. 저 반대로 생각했어. 제 짝꿍이 좀 지저분하게 사는 편이었어요. 전 내가 혼자를 살았을 때 더러울 것 같아.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약간 사토미처럼 집이 좀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좀 마음이 편안한 스타일. 그렇구나. 네, 그걸 통해 뭔가 안정감을 느끼는 타입이어서 좀 그런 게 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짝꿍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제 짝꿍은 정말 흔적이 보이는 뭐 했구나 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얘가 이 사람은 여기서 뭘 했구나. 화장실을 갔구나. 뭐 이런 거. 여기서 얘가 이제 더 먹구나. 뭐 이런 거. 그런 모든 어떤 게 이제 다 이제 흔적으로 남는 걸 자유스럽게 즐기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요새는 이제 좀 서로가 워낙 집도 잡고 그리고 이제 잡동사니가 쌓이면서 뭔가 불안감을 이제 회사 생활, 책방에서의 생활에서 느꼈던 그걸 짐을 안고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또 그 어떤 불안정함 이런 것들이 좀 정돈을 하면서 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걸 본인 또 살림에 조금씩 이제 호감을 갖기 시작하면서 취미를 좀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시면서 요리도 좀 종종 하시기도 하고 집 청소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좀 즐기시면서. 다행이다. 이게 서로 이렇게 맞춰지. 그래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좀 기특하고. 근데 사실은 살림이라는 게 즐겁지는 않죠. 살림 자체가 사실 뭐 재미있는 요소는 많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그것을 사실 즐겁게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좀 많이 달려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현재의 살림, 지금 내가 있는 이 순간의 삶이 너무 재미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책이에요. 영화이고.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다 요리할 때는 요리만 하고 맞아요. 뭔가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고 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게 오는 사람들도 그 가게를 되게 약간 설레이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네, 따뜻한 시선으로. 맞아요. 그리고 안정감도 오히려 느껴지고. 안 그런 사람은 그냥 나가버리고 차라리. 맞아요. 담배 피워야 되는데 네. 아 여기는 아니구만 이러고 네, 나가시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저는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항상 멀티플레이가 익숙한 맞아요. 사람이었거든요. 약간 직업병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고 또 막 마음에 막 하고 싶은 게 막 알잖아요. 막 그쵸, 그런 그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맞아, 이러니까 맞아. 불안할 수밖에 없지 사실. 근데 이제 요 영화를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맞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의 핸드폰을 안 봐 정말. 맞아. 핸드폰의 존재가 고양이 없어. 사진 찍었을 때 그거 말고 없어. 고양이 사진 찍을 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는 게 새삼 좀 새롭게 느껴지고 약간 좀 어렵게도 느껴지는 내가 이렇게 이런 생활에 동떨어져서 살아왔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제가 한 거의 몇 년을 길을 가면서 음악을 들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안 좋은 거야. 아, 진짜요? 왜 좋지 않냐면 정신이 분산돼요. 뭔가 길을 걸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가을에 낙엽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낙엽을 이렇게 보는 그런 순간, 그런 그 아까 말했던 찰나의 그런 순간들, 이렇게 현실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찰나의 순간들이 좀 필요한데 뭔가를 계속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 그 시간도 나의 뭔가를 위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계속. 이게 얼마나 자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네? 이걸 1분 1초를 다퉈서 쪼개서. 네, 음악을 듣거나, 유튜브를 듣거나, 막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몇 년을 그러고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언젠가 한번 제가 핸드폰이 고장나가지고, 그걸 못하게 된 적이 있어요. 핸드폰을. 그러니까 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되게 멍하더라고. 버스를 탈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게 더 불안했죠. 그니까. 핸드폰이 옆에 늘상 있어야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그런 다양한 자극으로부터 오히려 좀 나를 차단하는 것 같아. 맞아. 그 도구로 핸드폰을 활용한다?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세상은 좀 자극적이다. 매운맛.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통해 위안을 얻던 측면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현재의 나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제스처나 태도들이 이 주인공한테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아키코가 이제 뭔가 식당을 열기 전에 선생님 말씀을 듣고 차분히 이제 자신의 생각을 밥을 먹고 나와서 휴일에 집에서 막 맛있게 그것도 본인을 위해 막 요리를 해요. 맞아요. 막 진짜 맛있게 먹거든요. 막 해서 요리를 먹으면서 정갈한 그 분위기 속에 그 맞은편에 어머니의 신당을 딱 이렇게 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 다음에 쌀쌀한 햇살을 맞으면서 공원을 거닐면서 차분히 그 벤치에 앉아서 멍 때리면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거를 생각하는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제일 인상에 남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핸드폰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벤치에 앉아서 멍 때리면서 나에게 집중할 수 있을까? 약간 저도 비슷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디서 그 생각이 들었냐면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어떻게 밥만 먹을 수가 있지? 너무 불안해 보이지 않아요? 그거? 뭔가 저는 밥 먹을 때 뭐라도 켜놓고 유튜브 보면서 먹어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먹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 보면서 이건 영화니까 가능한 거야. 맞아. 절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뭔가 이 주인공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어떤 익숙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수양의 과정처럼 약간 되게 하는 게 있어. 약간 마지막 이거 약간 스포긴 한데 마지막 장면에 그 체조. 나오잖아요. 그 체조 말고 저기
동생을 만나잖아요. 아, 네. 동생을 만날 동생이 스님이잖아요. 네. 아, 우리 스포해버렸네. 봐도 상관없어. 뭐 맞아. 결정적인 건 아니기 네. 때문에. 근데 이란성 그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음. 그 명상하고 차분하게 막 이러는 모습이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수양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신 게 또 그런 거 일부러 의도해서 감독이 조금 더 좀 성격적으로 넣은 게 아닌가. 뭔가 자신에게 집중하고 뭔가 강단 있어 보이고 차분해 보이는 모습을. 아, 책에도 그 동생 나와요? 동생이 나오죠. 똑같이 설정은 똑같은데. 그렇구나. 예. 그 스님이 만날 때 스님과의 어떤 미묘한 안전한 거리감? 결국 만날 인연은 만난다라는 어떤 운명론적인 불교적 사유가 좀 윤회, 예, 윤회 사상. 예, 약간 또 잃어버렸던 동생을 우연히 예. 예, 뭐 알고 보니까 그때 이제 찾아온 어머니의 이제 식당 동료를 통해서 사실 그 이야기를 듣게 예. 되잖아요. 동생이 있는 것도 몰랐다가 아니, 그분이 그 오셔서 오지랖이 왜 이렇게 넓으셔? 아 저도 그 캐릭터 생각해 보면 좀 진짜 많이 재밌는데 약간 도움이 됐어요. 주접이긴 결국에는. 해. 네. 도움이 됐는데 근데 일부러 그런 캐릭터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막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약간 소설적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장치죠. 네. 하여튼 자기랑 닮아 있다라는 네. 걸 느끼면서 계속 이제 그 식당에 또 한번 와서 또 샌드위치도 먹고 스프도 한번 먹으러 오잖아요. 그 스님께서 맞아요. 일부러 맞아요. 지하철을 또 타서 자유로워 스님이. 네. 그 처음에 갔을 때도 절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왔잖아. 나중에 오토바이 바이크 끌고 자유로워. 네. 책에 나오는 물론 지금 우리 스님 이야기도 했지만 또 제일 큰 중심 인물이 이제 알바생이죠. 주인공을 좀 이렇게 지지해주고 함께 새로운 인연으로 동료가 들여주는, 되는. 네, 동료가 되는. 그 되게 든든하잖아요. 같이 든든하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그리고 그 앞집. 앞집에 계신 또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 안경에 모타이 나오던 마사코 님인데 그분 캐릭터도 약간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영화마다. 약간 츤데레죠, 츤데레. 약간 츤데레. 여기도 너무 귀엽게 나오셨는데. 너무 귀엽게 나오죠. 처음에는 막 대고. 튼튼하셨다가 나중에 이게 이 꽃 독 들어있는 꽃이라고 알려주고. 아직도 안 꺾었어? 매력적인 캐릭터죠. 네, 따뜻하게 해주는. 네, 저희 청년몰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튼튼한 매력이 있는 연희공방의 연희 사장님이 그런 튼튼한 매력을 갖고 계시죠. 아, 진짜요? 네. 뭔가 가끔씩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네. 따뜻한 모습 보여주시나요? 처음에 왔을 때가 기억이 나요. 저희 그 책방을 오픈할 때 이제 되게 정신없이 오픈을 했어요. 네. 막 쓰레기도 막 널브러져 있고 이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안 돼. 여기다 청소하고 해야지. 주변에 가게가 지금 딱 가게. 장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돼? 이랬던 분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어느 날 오셔서 밥 먹었어? 같이 밥 먹게? 아, 그런 분이 주변에 한 번씩 인생 살면서 있어야 돼. 그런 욕쟁이 할머니 같은 분이 한 번씩 있어야 돼. 맞아요. 늘 어느 동네마다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시마 캐릭터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마 네, 캐릭터 이제 그 알바생의 이름이거든요. 시마. 네, 시마 씨. 근데 시마 씨 캐릭터도 좋았던 게 이 전형적인 여성상으로 그리지 않았다는. 키도 크고 어깨도 벌어지고 나름 이제 그 투포한 선수. 여기 시리즈는 야구 선수로 나왔나요? 야구를 예전에 했었다고. 예전에 야구하고 투포한 얘기를 어디서 봤죠? 제가 착각을 했나? 제가 하여튼,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야구 선수 생활을 했고 또 쌍둥이 동생이. 맞아요. 근데 여기도 주인공도 쌍둥이 동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우연들. 그런 우연들도 상당히 재밌고. 그리고 고양이도 사실 우연이죠. 그렇죠. 우연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연과 우연이 만나서 어떤 지금의 나의 삶을 약간 새롭게 해주는 정말 성장기네. 성장기적인 느낌. 그런데 그게 막 극적이지도 않고 매운맛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슴슴하고 그냥 하면서 그럴듯해. 왜냐면 우리도 상상할 수 있는, 우리도 그냥 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되게 슴슴한 자극이 있는. 저는 좀 약간 감정이입을 많이 하게 돼. 왜냐면 저도 회사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저희 진숙이 고양이를 만났고 아. 우연히 또 남자친구인 우리 서령님을 만나서 전주를 내려와서 책방을 열고 그러네. 진짜 비슷하다. 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에 굳이 매몰되지 않게끔 나를 좀 붙잡아준 그런 소설이자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자신과 닮은 책을 만나신 거군요. 어떻게 약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도 그렇게 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좀 허망한 어떤 상상과 망상의 나래를 펼 때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고 그런데 뭔가 보고는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떡볶이는 먹기 싫지만 먹고 싶은 것처럼 이게 약간 그럴 때마다 좀 제 곁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번은 본 것 같아요. 와 진짜 많이 좀 많이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그냥 켜놓기도 하고. 맞아요. 그냥 틀어놓으면 진짜 그렇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되는 뭔가 그 카페 음악 틀어놓듯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좀 성경쌤이랑 그 매치가 되게 잘 된다. 네. 그리고 뭔가 인생 살 때 뭔가 살아갈 때 자신과 너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비슷하면서 조금 설렘을 주거나 그런 뭔가 매개물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나 책이나 영화나 뭐 이런 매개물들이 있으면 약간 위안이 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영화와 책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나 그런 환경을 좀 간접 체험하고 싶어서 그게 예술의 매력이 아닐까. 좋은 정리였습니다. 네. 저부터 읽고요. 저 사실 그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어요. 좋습니다. 네. 이거는 좀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오는 건데 그 도와주신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잖아요. 자꾸.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이렇게 잡혀서 결말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착실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불량해지려고 합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고루한 대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캐릭터가 이 얘기를 했다는 게 저한테는 좀 정말 말 그대로 좀 위안이 되는 맞아요. 그런 느낌. 왜냐하면 저도 사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되게 착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착실해 보여요. 나 완전 착한 컴플렉스에 그거였어. 그러다가 이제 그때 아까 고3 때 번아웃 오고 나서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불량이 이제 삶의 테마가 돼. 불량을 외치지만 그런 거 알아요? 불량을 외치지만 이 사람 자체가 불량하지 않아서 마음으로는 막 뭘 부시고 다 했는데 그래 그 헤비메탈 하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겉으로 막 이러고 속으로 이러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그동안 살아왔던 저기가 있는데 관상이 그러니까 그래도 10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3분의 1 정도 해봤죠? 네. 궁금하네. 어떤 분량들을 해보셨나요? 스토리가. 제 삶에서 많은 도전들을 하는 게 저한테는 약간 불량이었거든요. 뭔가 그동안에는 정말 그 정해진 어떤 현대인의 삶의 그 길 있잖아요. 어디까지 뭐 대학을 이렇게 졸업을 해가지고 뭐 어디 뭐 공무원이나 뭐 너는 벌어야지. 선생님이 되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부모나 주변인들의 기대감을 저버리고 네. 저버리는 것부터가 저한테는 좀 과제였어요. 네, 그래서 어렵죠. 그 이후부터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말 그대로 찾아서 그걸 하자. 그거는 오직 저만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하라고 권유한 적이 없고 권장하지도 않고. 그렇죠. 약간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그게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나 스스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인드 컨트롤이 저 혼자서는 그게 잘 돼요. 그러니까 너는 이게 너의 삶의 어떤 모토인 거야. 말 그대로 탐험가처럼 그렇게 하면 돼라고 하지만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오죠. 간에.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불안하지 않니? 너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이렇게 살아가지고 봐봐요. 경제적으로도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피드백들,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시선들,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의 요소들이 되는 그런 미미한 것들이 안개처럼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불안의 요소로서 이제 자리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지금 저한테 큰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시리즈를 이제 보면서 비슷하게 과거에 살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캐릭터가 불량해지려고 합니다라는 그 대사를 쳤을 때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내가 지지받는 느낌. 이게 계속 불량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 그렇게 힘은 안 되거든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왜냐면 계속 그렇게 살았으니까. 살았으니까. 이제 그게 아닌 사람이 제2의 성장기를 거치면서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볼 만한 가치가 확실히 분명히 있는 게 이 사람도 그렇게 믿고 맞아요. 나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 영화를 저는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관점에서 공간을 꾸려나간다는 거, 자신의 그런 공간을 꾸려나간다는 게 그래서 좀 중요하구나. 왜냐면 자기 혼자서 그 신뢰를 계속 가지고 가기는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고 자기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기반이 되는 어떤 공간이 있으면 물리적으로든 뭐 개념적으로든 이렇게 있으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의 주관대로 살아가기에. 그 공간이 주는 현실성 때문인 것 같아요. 이 공간이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네, 현실성.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그 공간에 있고 맞아요. 낯선 어떤 누군가가 와도 이 공간에서 나를 발견해주고 맞아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어떤 지점이지 않을까 이런 플랫폼의 존재. 네, 그렇죠. 네, 여기는 그게 토닥토닥일 수 있겠고 그렇죠. 저희는 저는 이제 뭐 이 팟캐스트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스. 제가 사실은 오늘 불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을까 그러네. 싶어서 우리 전에 얘기했던 알랭드 보통의 불안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인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해서를 좀 갖고 와봤거든요. 네. 사실 이 알랭드 보통의 불안은 읽어보진 않았지만 다 아는 책일 것 같아. 약간 내용이 불안하면 그렇죠. 알랭드 보통 자체가 좀 약간 철학적으로 탐구하고 예, 좀 이야기를 쓰는 되게 작가여서 이거 소설이 아니군요. 네네. non-fiction. 그렇죠. non-fiction.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용은 불안에 대해서 사유하는, 이제 알랭드 보통이 불안에 대해서 사유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어떠한 동기에서 어떠한 방향에서 불안이 일어나는가를 좀 심리적으로, 뭐 또는 문학적으로, 뭐 다양한 방식으로 고찰해 나가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고 되게 좋은 책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은 불안해서라는 페르난도 페소아의 사후 발견된 이제 에세이 더미 속에 있던 책이고 이건 일기입니다. 형식이네요. 네. 불안을 주제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좀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이 너무 쓰고 싶어서 미치니까 글을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돼? 대단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인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게 불안을 주제로 쓰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 거야. 이게 왜냐하면 작가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혹은 그 감정을 절제를 해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되게 힘들 것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든다든지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감정 속에 넣게 만들려고 뭔가 작정하고 쓴 글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에세이고 좀 일기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은 좀 덜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판단이 좀 있고 글이 좀 약간 내 안에 올라오는 두려움을 좀 나는 어떻게든 내가 그 원인을 발견하겠어. 약간 용감하다. 이런 느낌으로 쓰거든요. 용감하다. 오늘 난 왜 불안할까? 뭐 이런 거라든지 한번 그냥 하나 읽어드릴까요? 일기 좋아요. 중에 그냥 대충 읽어볼게요.
정신의 활동력이 왕성한 사람은 다 그러하듯이 나는 정주적 삶을 향한 유기적이고 숙명적인 애정으로 뭉쳐있다. 새로운 삶이나 모르는 장소를 나는 혐오한다. 하나 더 읽어볼까? 좀 너무 짧아서. 얼마나 나는 소망했는가. 최소한 하나의 영혼이라도 약간의 독, 불안, 그리고 근심으로 감염시킬 수 있기를. 그것은 내 만성적인 무능력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텐데. 내 삶의 목적은 부패일 것이다. 그런데 과연 내 글이 단 하나의 영혼이라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나 말고 이것을 읽는 자가 또 누가 있단 말인가. 말 그대로 의식적으로 썼구나. 그렇죠. 의식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그 문장을 그대로 뭔가 다듬으려고 하는 적 없이. 그래서 더 이 책이 매력적인 책인 거예요. 제 생각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제가 이제 받은 느낌으로 약간 자조적인 느낌도 좀 있네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도. 약간 늘 뭔가가 페르난도 페소가 약간의 우울감을 갖고 좀 글을 쓰는 경향이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좀 뭔가 즐거운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되게 그렇지. 제목이 괴롭다. 불안의 선대. 네네네. 네. 그냥 읽으면서 좀 내 안에 내 불안의 결이 어떤지를 좀 탐구하게 만드는 책. 그런 책이긴 하죠. 이 세상이 자신만 불안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뭔가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거. 네. 뭐 타인의 불안함을 어떤 기회가 돼서 엿보게 되거나 아니면 서로 공유가 이렇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어떤 좋은 위로가 있죠. 그렇죠. 나는 왜 불안한가? 라는 주제로 이 시리즈와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대답이 되었을까요? 되었나? 이것이다! 라고는 할 수 없다가 없겠지만, 답이 아닐까요? 네,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뭔가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얻었던 생각은 정말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네.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고정, 캐스트. 오늘 사실 이거 첫 인트로만 대본을 써놓고 끝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쨌거나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나는 왜 불안한가? 이렇게 끝마무리가 될 때 생각이 갑자기 바뀌었네. 질문이 바뀌었어요. 나는 왜 불안한가? 라는 질문은 사실상 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의 해답을 이 시리즈와 책이 보여준 게 아닌가. 정리정돈을 하고 현재에 충실하고 좋네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집중하고 집중하고 자신의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좋은 마무리였다. 네. 어쨌거나 우당탕탕 팟캐스트 펄프 넌픽션 네, 첫 회를 녹음을 잘 해보았습니다. 좀 두서없이 아무래도 처음이라 그런 얘기가 된 것 같지만 저희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네, 대본 이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떠들려고 만드는 거니까요. 다음 에피소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화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